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3가지 음식 꼭 드세요. 비건 식단의 문제점은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 1대10 이상 이게 되면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몸에 염증이 암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번 시간에도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보셨지만 바로 이제 건강한 동맥이, 심장이 어떻게 이 헐트어택, 심장마비가 발생하는지 이 경로를 지난 1부에서 공부하셨는데 심장마비나 심장병의 제일 첫 단계는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세요.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는 것을 막아서 심장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있을까요? 어떤 거? 지금 우리 사모님도 뇌동맥 경화돼서 들기름? 또 아마씨. 예, 들기름도 물론 좋으나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뭐가 좋다? 예, 들기름이나 아마씨, 들깨나 그거 다 뭐예요? 오메가6죠? 오메가3죠. 자, 이제 1부에서 이제 아셨어요. 자,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없을까? 만약 첫 단계를 막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호모시스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호모시스틴은 우리 뇌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혈관을 몹시 막히게 하는 아주 해로운 악동입니다. 자, 보스턴의 한 병력자 킬머 맥컬리에 의해서 발견된 게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오메가3, 6의 균형이 깨지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가 보스턴의 병력자 킬머 맥컬리인데요. 너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한 2살짜리하고 8살짜리 어린이가요. 아주 심한 중풍으로 죽게 됐어요. 2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뇌졸중으로 죽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아주 높았어요. 후천적인 게 아니라 2살하고 6살은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아주 높은 겁니다. 자, 어른들도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으면 동맥이 경화되면서 뇌동맥 경화돼서 중풍이 오고 뇌경색이 되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오고 근데 2살하고 6살이 뇌졸중으로 죽는다? 이해 안 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자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조금만 상승해도 동맥 경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호모시스틴은 특별히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인데요. 특별히 단백질,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필수 아미노산인 이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넘버 1이 뭡니까 여러분? 육류, 생선, 유제품, 우유 유제품을 먹고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독이 여러분들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많은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혈중 호모시스틴이 상승이 되면 동맥이 뇌동맥이 굳고 심장이 굳고 그 다음에 중풍 뇌졸중을 일으켜서 이 스트로크가 일어나면 혈액이 응고가 되는 것을 아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뭡니까? 알츠하이머. 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까지도 높여요. 자, 그러면 이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여러분의 동맥이 경화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도움이 안 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암세포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한다?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거 공부하셨어요. 자, 그런데 위의 도표는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여줍니다. 혈중 호모시스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며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서 혈중 호모시스틴이 이 수치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거를 봤더니 다 뭐였어요? 1번이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이 1위였어요. 그 다음이 닭고기,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고기, 우유. 자, 이런 순으로 메티오닌 수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자, 혈중 정상 호모시스틴의 양은 4.4에서 10.8몰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6와 그리고 비타민 B9과 일명 엽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틴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쪽짜리 채식하는 분들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까? 내일 퀴즈 지금 이제 답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은 진짜 온전한 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흰쌀, 고기 안 먹으니까. 흰빵, 흰 밀가루, 고기 안 먹으니까. 흰 설탕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고 이 IP6가 다 도정되어 있는 정제식품, 흰밥, 흰빵, 흰국수, 흰설탕 등이 바로 비타민 B1, B2, B3, B6, B12, B 컴플렉스가 우리 최근에 가장 중요한, 최근에 가장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가장 안전한 항암제.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흰 쌀에는 없고, 흰 밀가루에는 없고, 흰 빵에는 없는 게 뭐였습니까? IP6.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P6. 피트산염이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항암제죠. 가장 효과적인. 그래서 이 IP6가 다 도정되어 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바로 영양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을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고 이걸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를 즐겨 드시고 가끔 드시는 분들과 이 사망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존 맥두걸 박사가 이 현미밥을 강조했는지, 콩을 강조했는지, 비타민 B1, B2, B3, B6,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암을 유발하고 뇌동맥을 경화시키고 심장동맥을 경화시키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밀키트 넘버 1에서 간하고 신장이,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이기 때문에 간에 담낭에 담석이 안 생기고 신장에 결석이 안 생기게 하려고 유기농 브로콜리, 당근, 케일, 모링가, 민들레, 샐러리 등등의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간과 신장을 청소를 하고 해독을 하는데 넘버 2와 넘버 3에는 다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춘 거예요. 염증이 안 생겨야 암이 빨리 완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넘버 2가 뭐냐면 유기농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이거 다 뭡니까? 영양소로 보니까. 비타민 A군입니까? C군입니까? B군이죠. B1, B2, B3, B6, B12. 근데요. 많은 이제 영양의학에 대해서 도 같은 이 박사들은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 밀크시슬하고 비타민C는 필수예요. 왜? 밀크시슬은 간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영양의학을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이 간과 신장을 늘 보호하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 밀크시슬과 비타민C를 먹으면 담석 결석이 잘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챙겨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의 풍부한 비타민 B12를 먹는 이유가 혈중 호모시스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할 때 국에도 찌개에도 다 뭐를 넣냐면 샐러드에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꼭 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 쓰레기 식품인 비타민 B1, B2, B3, B6, B12가 다 도정되고 탈락되어 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 채식을 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완전 비건이라고 건강할 거라고 자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질병에 많이 노출되냐면 바로 IP6가 도정되어 있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지가 않고 그래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 음료, 특별히 공황장애, 이 패닉 증세가 오는 원인 가운 이 분들도 이 카페인 음료들을 제한해야 되고 스트레스, 흡연 등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혈관에, 동맥에,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였어요? DHA와 EPA가 풍부한 오메가 6가 모자라서?
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져서. 자,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줄이기면 돼요. 자,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줄이려면 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비타민 B6, 그리고 B9, 엽산, 폴리거시드, 비타민 B12, 가장 풍부한 뉴트리셔널 이스트. 여러분이 비타민 B12를 영양제를 사서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비타민 B12는 거의 다 동물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드신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드시는 게 최고로 좋고요. 영양 효모 여러분 요새 드시는 요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에도 찌개에도 나물에도 반드시 이거하고 채소 부용으로 모든 조미료도 되고 영양소도 되고. 예. 그리고 문제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숟갈씩 매일 퍼드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밀키트 넘버 2에 예, 이 반드시 이게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비타민 이 B6, B9, B12를 제 밀키트에 넣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요. 물건입니다. 제가 개발해서가 아니라 20년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아니 20년이 아니라 30년 노하우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뭐 채소 과일인지 아시지만 이거 예술이에요. 영양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특허가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식의 문제점 보니까 예,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안 맞춰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과 방불해요. 고기 먹는 사람만큼 사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채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6와 B9과 B12를 많이 먹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높아지면 세피 내만 개를 상하게 해서 인저리, 손상이 됐더니 인플라메이션, 다음 단계가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이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로 해서 클랏 현상이 생겨서 이 혈액이 끈끈한 혈전 현상이 생기면서 혈액이 떡이 지잖아요. 마치 소 곱창, 돼지의 곱창처럼 여러분들 처음 오실 때 보면 혈액에 다 떡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죠? 암은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 뇌동맥, 뇌경화, 뇌졸중, 중풍 다 이거 뭐예요? 뇌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뇌동맥이 경화돼서 뇌동맥 경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메가3와 6의 균형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B6, B9, B12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염증이 생기는데 자, 호모시스틴 양은 15 마이크로몰 이상이 높으면 심장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전한 호모시스틴 이제 양을 보실 거예요. 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2006년 4월 5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자 중에 호모시스틴 양이 증가한 환자들은 호모시스틴이 1대1에서 1대4 이하인 정상인 여자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4배 이상이 높습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은 반쪽짜리 채식이에요.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서 혈중 호모시스틴이 증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8 이하가 돼야 돼요. 자, 호모시스틴 양이 14 이상이 되면 4배나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생하고 호모시스틴 양의 증가 추세를 보면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과 비건의 호모시스틴 양이 오히려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건강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처럼 비건으로 6년 동안 비건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육식하는 사람 못지않아요. 신장의 결석, 간의 담낭의 담석이 못지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요새 담낭 절제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담낭이 우리 몸의 한 기관도요. 심지어 맹장조차도 이 어펜딕스, 부속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맹장조차도 하나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장기를 절제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셔야 돼요. 생각. 담낭이 있어도 간과 담낭과 담도, 당관이 있어도 이 돌들, 담석이 간의 담낭에 제때 해독을 안 하고 계속 동물성 단백질, 지방, 이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물성 음식을 계속 먹어대니 독소를 해독을 못하니까 그게 점점 치아에 양치질 안 하면 치아의 때, 치태, 플라그가 뭐가 돼요? 단단한 치석이 캘큘러스 석회화되면서 되는 것처럼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이상한 이 돌연변이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해독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가 돼서 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돌들이 좀 무너져야 돼요. 신장의 돌들이, 간의 담낭의 돌들이 좀 무너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 전문가가 봤더니 암덩어리를 분해해봤더니 뭐냐면 결국은 이 기생충,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
예, 고기 반점에 무려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유충만 1,500마리가 넘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즐겨 드시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의해서 여러분 몸에는 지금 온갖 종류의 편충, 특별히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모충, 편모충균, 촌충, 유충, 새끼 낳는 거 계속 어마어마한 기생충들의 서식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는 이런 형이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결코 질병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보다 무엇으로 고쳤냐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에 노출되었을 때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게 진짜로 형이 상학적인 이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켈리 터너 박사가 그걸 배운 거예요.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을 봤더니 하버드 의대는 정작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의 식단에 뭐가 없어요? 암의 스위치를 켜는 동맥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요소가 되었고 바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쪽짜리 채식, 잘못된 채식으로 사람 잡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한 채식으로 건강해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오시면요 아주 당당하게 저는 9개월 동안 채식했어요. 고기 1도 안 먹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웬 말? 염증이 웬 말? 신장의 염증 수치 뭐 말도 못해요. 요산 수치, 단백뇨, 빌리루빈 수치, 간의 지방간 수치 거의 뭐 간경화 직전이에요. 이 담낭이 있어도 지금 이 담석을 제거를 못 하는데 그 담낭을 절제하고 나면 앞으로 생기는 간하고 담낭에 생기는 독소들은 누가 처리해 줍니까? 간 청소만 하면 되는데. 저지방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독소가 단단하게 석회화 돼서 간하고 담낭에는 담석이 안 되고 신장에 결석이 안 되게 여러분들이 예방해 주시면 되는데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이 수치를 낮춰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지금 뭐 1년 동안 6년 동안 채식을 하고 오셨는데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육식하는 사람 못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이제는 진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 보면요 부침개 되게 좋아하세요. 기름을 중국 분들 못지않게 기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식물성 기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 보면 이 채식하는 사람이 내장 지방이 있다, 배 둘레에 햄이 있다, 예수님 탄생지 비슷하죠? 배에 둘레에 햄이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이거 다 문제예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러면 고기 먹는 사람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염증이 계속 생기게 하는 혈중 호모시스틴이 문제였는데 혈중 호모시스틴이 생기지 않으려면 DHA와 EPA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들어가서 혈전 현상, 클랏 현상을 막아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게 아마씨라는 거예요. 들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황색 채소라는 거예요. 검붉은 채소. 자, 호모시스는 심혈관을 막기도 하고 뇌혈관도 막고 중풍이 오기도 하고 심장혈관을 막아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 신경계를 퇴화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청각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태아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유산이나 혈액응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퇴화될 수도 있는데 이만큼 몸에 해로운 물질이 이 호모시스틴이라는 혈중 호모시스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는 몇이냐면 10 이하로 낮추셔야 되는데 아까 봤더니 채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죠. 비건들이. 왜? IP6가 없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거기에다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이게 바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요. 자, 재밌는 사실을 좀 보세요. 호모시스틴, 자, 보니까 2001년과 2002년의 데이터를 봤더니 meat-eaters, 고기 먹는 사람들의 2001년 데이터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10이고 2002년도 10이었어요.
베지테리안 보세요. 뭐 락토오버도 좋고 우유 계란 먹는 채식주의자도 또 페스코 생선 먹는 채식주의자건 채식주의자들이 자 혈중 호모시스틴이 몇이에요? 고기 먹는 사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요? 낮아요? 12하고 16 누가 더 높아요? 예? 채식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자 2002년에 보니까 17. 고기 먹는 사람보다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베지테리안이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오늘처럼 6년 동안 완전 비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메르치도 꼬당이도 안 되신 분인데 혈중 호모시스틴이 몇이냐면 비건이 2001년 19예요. 자 2002년 27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건 식단의 문제점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지금 수치가 지금 막 14, 뭐 15 막 이래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으면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이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이 심장 마비가 오고 뇌혈관을 막게 하고 유방암이 생기고 전립선암이 생기고 갑상선암이 생기고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는 걸 이제 알았다면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세 가지 뭐였습니까 아까? 비타민 B6, B9, B12 그리고 콜린인데요. 자 그러면 비타민 B6가 음식이 어디에 있나 좀 볼까요? B6가 많은 음식은 당근. 아침마다 하늘마을 자 보세요. 하늘마을에 오시면 왜 이게 뇌졸중 뇌경색 뭐야가 뻥 뚫리는지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예약하고 오신 분이 뻥 뚫려서 예, 병원에 가보면 스텐트 안 해도 되는지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비타민 B6를 매일 드세요. 비타민 B9을 매일 드시고 비타민 B12를 매일 드셔서 그래요. 자 보니까 B6가 많은 음식으로는 당근, 바나나, 두부, 콩 드세요? 아침마다 콩물 드시죠? 버드유 프로토콜 하시느라고 콩물에 아마시 드시잖아요. 황단백질과 아마시가 결합되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이 암 환자의 그 암세포를 박멸하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피스타치오, 렌틸콩, 아보카도. 자 여러분 비타민 B6 매일 드십니까? 아침마다 아보카도 드시죠? 자, 콜린이 많은 음식이 또 해결책인데 갈반조 콩이 뭐라 그랬죠?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 당뇨병의 가장 특효약이 갈반조 콩이죠. 병아리 콩이고. 그 다음에 리마, 렌틸, 해바라기씨, 호박씨, 비타민 E가 풍부한 이런 음식, 콜린이 풍부한 음식이 역시 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몬드 자주 드시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매일 드십니까? 콜리플라워, 복초이, 브로콜리. 왜 이제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보니까 간하고 신장만 해독하는 줄 알았더니 자 뭐가 많아요? B6가 그리고 콜린이.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알고. 예, 알고. 그냥 원장님이 이 십자가 채소 먹으라 그랬다고 말고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예.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는데 1대4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첫 번째가 비타민 B6고 B9이고 세 번째가 B1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타민 B9은 점심에 뭐 드십니까? 케일 쪄서 드시죠? 케일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살짝 쪄서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이런 검푸른 잎채소 아침에도 뭐 콜리플라워나 뭐를 드시죠? 예,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는데 아스파라거스, 십자가 채소에 뭐가 많아요? B6, B9, 콜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드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넘버원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유소영이 그냥 적당한 채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B6, B9, B12을 다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파야, 오렌지, 자몽, 콩, 판, 녹두, 아보카도, 오크라. 오크라는 그 일본 고추같이 생긴 겁니다. 해바라기씨, 땅콩. 자, B9에 뭐가 또 있어요? 아마씨, 아몬드, 비트, 옥수수, 샐러리, 당근.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이 정력제가 샐러리입니다. 이러면 웃으시는데 네, 남자들만 정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샐러리를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샐러리 많이 내잖아요. 샐러리 꼭 드세요.
호박 다 뭐가 많더라? 비타민 B9 엽산이 많더라. 이 폴리거시드가 여자들 자궁 하혈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처방전이 뭐였어요? 비타민 B12. 자, 보니까 B12는 동물성 식품에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미국에서는 이 영양의학의 이 전문가들이 꼭 B12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이게 혈중 호모시스틴 이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이 안 생기면 암이 발생이 안 하니까. 근데 비타민 B12 영양제는 대개 동물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베스테리안으로 드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국이나 찌개나 나물에 매일 먹는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가 비타민 B12 넘버 1이에요. 함량이 좀 이따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유기농 뿌리 식품에 있었지만 지금은 토양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을 때는 B12 결핍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결핍됐고 어떤 전문가는 손가락을 매일 쪽쪽 빨면 손가락에 있는 세균 때문에 비타민 B12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방법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 바로 B12 어떻게 드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예, 요 영양 효모가 얼마나 이 중요한 이 혈중 호모시스틴 균형을 맞춰주는지. 그래서 비타민 B12의 결핍이 비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드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 요리하실 때 반드시 이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국에도 찌개에도 나물에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용성이라 녹아요. 예, 그래서 요걸 드시면 치즈 맛도 나고 고기 국물 맛도 내지만 비타민 B12가 혈중 호모시스틴의 농도를 낮춰줘서 수치를 낮춰줘서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12의 결핍 때문에 이 혈중 호모시스틴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계속 염증이 생기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 암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이 중요성을. 그래서 넘버 2, 넘버 3에 제가 넣은 거예요, 이게. 자, 우유, 계란을 먹는 이 락토오버 베스테리안들도 비타민 B12 결핍이 25% 정도 있고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은 80%가 이 B12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육식하는 사람들도 비타민 B12 결핍이 있고요.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비타민 B12 섭취를 위해서 매일 계란 5개 그리고 우유 3컵을 마셔야 되는데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예, 지난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콜레스테롤 넘버 1입니다. 예, 그리고 우유가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인 거 공부하셨잖아요. 우유,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예.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 비타민 B6, B9, B12. 예, 이게 결핍돼서 결론적으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져서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고 요 염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이제 오늘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비타민 B12 알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알약을 드셔도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 베스테리안인지 이게 동물성인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그냥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비타민 B12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숟갈씩 계속 퍼드시잖아요. 예. 자, 근데 자, 요렇게 했더니 락토오버도 패스코도 비건도 베스테리안들도 그리고 육식주의자들도 비타민 B12를 육식하는 사람들도 비타민 B12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를 제공했더니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몇으로 줄더라? 8로 줄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pH도 중요하지만 이제 pH가 이제 산성에서 알칼리로 전환되면 더 이상 그 오토 월버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병도 생기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1년, 오늘처럼 6년 동안 채식을 했는데도 보니까 완전 비건인데도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고 안 맞아요, 균형이. 그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아셨죠?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타민 B12를 여러분들이 공급받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영양 효모하고요. 브루얼스 이스트에는 비타민 B12가 충분해서 그냥 비타민 B12 덩어리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게다가 비타민 B군, B1, B2, B3,
B6, B9, B12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 가장 좋은 항암제가 바로 뭐였어요? IP6 피트산염. 그게 바로 B1, B2, B3, B6, B9, B12라는 거예요. B 컴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A군은 C군은 D군은 1, 2, 3, 6, 12가 없는데 B1, B2, B3, B6, B9, B12 B군이 왜 이렇게 이 B 컴플렉스 B 복합체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왜 하늘마을에 오시면 오늘도 제가 지금 좀 있다가 2주 있다가 하신 분이 이 집에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안 잡히는데 하늘마을에 왔더니 6일째부터 그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로 맞췄더니 혈중 호모시스틴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겨요. 염증이 혈전을 만드는데 이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전 현상을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12 결핍은 보조제를 먹음으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B1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C도 비타민 B12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다 배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12 드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아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혈중 호모시스틴 이 수치가 8 이하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야 된다. 1대4 이하로. 그러기 위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씨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뭐와? 황단백질과 결합해서 드시면 예, 암 환자에게 있는 연두색 물질이 싹 사라져요. 리포단백질과 인지질이 공급이 되면 싹 사라지는 거. 이제 아시죠? 자, 그러면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하자면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B12 결핍 환자에게 B12를 제공했더니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비타민 B12가 들어가면 멘탈 사인이 하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생기가 생기고 과일, 채소는 물론 견과류, 콩종류, 통곡식을 먹는 반쪽 채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은 반쪽짜리 채식이에요. 그래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고기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요. 비슷했는데 이렇게 견과와 예, 콩과 그리고 과일과 채소, 통곡식을 온전한 홀푸드로 드셔야 이게 바로 온전한 채식이라는 거예요. 도정되지 않은 IP6가 도정되지 않은 B군이 그대로 살아있는 B 컴플렉스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드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염증 수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모시스틴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타민 B12를 먹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호모시스틴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비건 채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비건 채식이 아니라 이제 어떤 채식을 해야 된다? 온전한 채식, 홀푸드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IP6가 도정되지 않은 B1, B2, B3, B6, B9, B12가 도정되지 않은 홀푸드를 드시는 게 좋고 동물성 식품만 제한한 비건 채식은 똑같이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정제된 식품을 드시지 마시고 특별히 기름, 설탕, 흰밀가루, 흰설탕 이거는 온전한 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지금 원장님 강의 듣고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세요. 자, 이번 강의 참고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탑 매건푸드 하인 바이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음식 10가지를 소개하자면 넘버 1이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12g에 무려 1.4 마이크로그램이 있으니까 최고로 높아요. 예,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 100% 코코넛 밀크, 예,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그 다음에 두유, 그리고 쌀 밀크, 아사이베리 주스, 그 다음에 오트밀, 우리 귀리 이제 가끔 주방에서 선생님들이 예, 숲 써주시죠. 그 다음에 이 머쉬룸 종류들 있죠. 버섯 종류들 가운데 유방암 환자에게 특효약인 버섯 아시죠? 유방암 환자의 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확 떨어뜨려서 종양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버섯. 양송이 버섯. 예, 양송이과하고 비슷한 자, 요런 포토벨라 머쉬룸하고 양송이 버섯 그리고 크리미니 머쉬룸 요런 예.
이런 버섯 종류들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반쪽짜리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비건 채식이 아니라 어떤 채식을 하셔야 된다? 온전한 채식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채식을 하는데 거의 다 잘못하고 계세요. 60, 70% 이상이 잘못하고 계세요. 건강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건강 개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만 쭉쭉 빠져가지고 오시고는 뭐 채식했는데 왜 이래요 하고 따지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잘못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은 혈중 호모시스틴의 수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이 온전한 채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채식을 해도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고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온전한 채식을 하지 않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반쪽짜리 채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식물성 기름, 아보카도 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름 형태로 먹지 말고 너트는 너트 그대로, 씨드는 씨앗 그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대신에 어떻게? 참깨, 들깨로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자, 비건 채식가들은 식물성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튀긴 음식을 제한 없이 먹고 설탕, 흰물가루 같은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올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정제된 음식, 설탕, 흰밀가루, 흰밥 등을 피하고 올리브유도 올리브 전체 열매를 먹으면서 올리브를 섭취하게 되면 이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올리브가 들어가면 그 병든 장을 다 고치는데 올리브 열매가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참 좋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일을 쓴다고 해도 엑스트라 버진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 섭취량이 몇 프로예요? 812를 기억하세요. 잠 다 깨셨다. 자, 80% 뭐예요? 단백질이죠?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 합쳐서 80%. 10%는? 10%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80%가 단백질이었잖아요. 단백질 신화가 단백질 과다, 섬유질 제로가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인데 온전한 채식만 해줘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뭐 간 수치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여러 합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오늘 이제 건강 체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다고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이분의 사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방간이 심하고 그 당뇨로 20몇 년 동안 관리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늘마을에 그 조정을 좀 해보려고 들어왔었는데 처음엔 일주일 예약을 하고 들어와서 음식이 너무 맞고 마음에 들어서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그 당뇨가 조정이 너무 잘 되고 집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70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5일 지나고부터는 10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90을 막 이렇게까지 조정이 참 잘 됐어요. 참 잘 됐고 간 지방간 경우에도 내가 중간에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고 2주를 체험을 하는 동안 검사한 결과 원장님도 간도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도 너무 조정이 잘 돼 가지고 인슐린 치료도 한 50% 정도 줄이고도 너무 조정이 잘 됐어요. 잘 됐고 오후 혈당도 점심 식후에 230, 250 되던 게 지금 여기서 조정이 잘 돼 가지고 한 120, 130으로 떨어졌고 저녁 식전 혈당도 170, 180
계속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일해 했었는데 여기 와서 한 6일째 되는 날부터 뭐 120, 130으로 완전 떨어져 가지고 당뇨도 조정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내가 인슐린 맞는 것도 50% 정도 낮추고도 참 조정이 잘 되고 2주 동안 그 체험을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체험을 너무 잘 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짬을 내 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은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주 체험을 마치고 돌아갑니다.